안녕하세요. 자료 분석 13주 두 번째 프로젝트 자료 소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코사인 유사도를 활용한 영화 추천 시스템과 관련한 자료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분석한 주제, 활용 데이터를 소개하고 활용 변수 그리고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 순서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한 편 단위로 구매 혹은 대여하기보단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OTT 서비스를 기간 단위로 구독하여 그 기간 내에 무제한으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OTT 서비스 제공사들은 고객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구독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그들만의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끊임없이 흥미로운 영상을 노출시킵니다. 매출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 추천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시스템이기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원리 중 일부를 이해해보고 실제 영화 추천 시스템 구현까지 해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추천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대중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영화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청자가 매긴 평균 평점 및 평가 참여자 수를 반영하여 영화마다 점수를 매기고 구독자가 시청한 것과 유사한 장르의 영화들 중 그 점수가 높은 영화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고 대중적으로 성공한 영화를 추천받기는 좋지만 같은 장르의 영화라면 같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특화된 추천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컨텐츠에 기반하여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개인이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면 그와 비슷한 다른 영화도 좋아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구독자가 이때까지 시청한 영화의 줄거리, 감독, 배우, 장르, 한 줄 평 등 영화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여 유사도가 높은 영화를 추천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시리즈물의 경우 같은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추천 목록이 채워지는 등 다소 무의미한 추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다른 사용자가 높은 점수를 매긴 영화 위주로 추천 리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영화와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아닌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추천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많아져야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으며 장르에 기반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과는 달리 유사한 영화가 아닌 다양한 영화가 추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추천 방식들 중 두 번째 방식인 컨텐츠 기반 영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사한 키워드를 가진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 영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텍스트 정보들을 이용하여 영화 추천 시스템을 구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영화 데이터베이스는 더 무비 DB와 무비렌즈라고 하는 두 사이트에서 영화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집 가공한 데이터셋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둘 중에서 TMDB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종류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크게 두 가지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화 개요, 오버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르, 키워드, 감독, 주연 배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화 개요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TMDB 5000 무비스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여기에서 20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이디, 타이틀, 오버뷰 이렇게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위 5개의 데이터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영화마다 고유의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고 제목이 나와 있고 그 영화의 플롯을 설명하는 오버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해서 비슷한 영화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르, 키워드, 감독, 주연 배우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TMDB 5000 무비스에서 장르, 키워드, 타이틀, 아이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크레디츠 파일에서 캐스트와 크루를 또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캐스트와 크루의 경우에는 출연한 모든 배우 그리고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제작진의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스트의 경우에는 위에서 세 번째까지 출연진, 즉 주연 배우의 이름만 추출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크루의 경우에는 감독을 찾아서 좌비 디렉터인 제작진의 네임을 추출해서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유사도를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유사도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도란 두 데이터가 얼마나 같은지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히 데이터 과학에서는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유사도를 이용해서 우리는 더 복잡한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사용자가 특정 메일을 스팸 메일로 분류하였다면 이 메일과 유사도가 높은 메일은 스팸 메일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선 거리 공간의 전제 조건을 확인해보면 첫 번째, 거리는 양수여야 하고 두 번째, 거리가 0이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두 요소는 동일하고 세 번째, 거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삼각부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거리 개념은 이 거리 공간의 전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리는 LP 디스턴스입니다. P가 2일 때는 가장 흔한 개념으로 유클리언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고 P가 1일 때는 두 지점 사이 차이의 절대값의 합으로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P가 0일 때는 두 지점 사이의 차이를 벡터로 나타냈을 때 0이 아닌 원소들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A 벡터와 B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0이 아닌 벡터, 0이 아닌 원소는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거리는 2가 됩니다. P가 인피니티일 때는 두 지점의 차이를 역시 벡터로 나타냈을 때 원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값이 절대값이 3이기 때문에 거리가 3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입니다.
이 경우는 L2의 확장된 개념으로 유클리안 디스턴스만으로는 거리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별량의 데이터 분포에서 거리를 구하는 경우인데 확률 분포상에서 가까운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림을 보면 A와 B 그리고 A와 C의 거리 중에서 유클리디안 개념으로는 A와 B가 더 가깝지만 확률 분포까지 생각했을 때는 C가 B에 비해서 A에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만든 거리를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카드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집합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각각 단어의 집합으로 만든 뒤에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 수를 합집합의 원소 수로 나눈 것이 자카드 디스턴스입니다. 이때 집합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 키워드는 한 번만 카운트 됩니다. 다음으로 edit distance는 문자열의 유사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문자열 A가 문자열 B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몇 번의 삽입, 삭제, 대체를 해야 하는지 그 연산 횟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분석에 사용할 개념인 코사인 디스턴스입니다. 코사인 디스턴스는 벡터의 곱을 두 벡터의 유클리드 디스턴스의 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두 벡터 간 각도의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벡터 간의 유사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 만약에 벡터가 유사하다면 값은 1에 가까워집니다. 코사인 거리가 다른 거리들보다 좀 더 선호되는 이유는 방향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 거리 측정 방식보다 비교적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단어의 빈도수를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키워드를 모두 고려하고 싶을 경우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때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거리 측정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다음 발표 때는 코사인 유사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더 자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3조 자료 소개 발표 마치겠습니다.